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을 끝으로 1차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국정감사를 시작할 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하고 민생국감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1차, 2차로 진행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1차 국감이 끝난 지금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오늘까지 진행된 1차 국정감사에 대해서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 오늘로 1차 국정감사 마무리됐는데요. 예. 전체적인 평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민생을 목소리 높여 외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던 국감이었습니다. 네. 이 무능한 건지 무책임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네. 300명의 국회의원과 2,700명의 보좌진들이 국감에서 활동하고 투입됐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평가고요. 의원들 연봉이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330억 정도 되죠. 네. 총 유지비가 한 6억이니까 연간 한 1,80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국감에서 국민을 위한 국감이었는지 민생을 위한 국감이었는지 아니면 재선을 준비하는 국감을 도구로 전락시켰던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러운 국감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혹독한 평가인데요. 이 국민적 눈높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만들겠다던 정치권의 약속, 결국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언제 약속 지킨 적이 있나요, 정치권에서요? 아이고, 네. 결국은 준비 부족, 자질 부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사생국감이라고 해서 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공생 이렇게 4생을 공언했는데 그랬었죠. 당내 내용을 겪으면서 당 차원의 준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을 그대로 드러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통만 치고 도대체 민생 이 4생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네. 새누리당 경우에도 국정감사에서 정부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네. 특히 내년도 총선이 있다 보니까 청와대와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베레스 사태 문영표 전 장관, 네. 총선 승리 건배사를 했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파행을 자처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잠시 언급 주셨습니다만 이 보여주기식, 면박주기, 호통 이게 잘못된 국감 행태로 기억되는 대표적인 예들인데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아마 이번에는 더욱 더 여러 가지 총선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이 국감 준비를 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숙제를 밀린 학생이 한 방에 숙제를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호통치기식, 면박주기식 이런 국감들이 더 심했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 대표로서 치밀한 준비와 단호한 지적들을 기대를 많이 국민들이 했는데요. 결국은 또 구태를 반복했다. 이렇게만 볼 수 있고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감싸기에만 열을 올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게 국감 그러면은 국회의 꽃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업무잖아요. 예. 이 국감 중에 딴짓을 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였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정치인들은 듣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요. 네. 듣는 능력이 매우 떨어졌던 국감입니다. 네. 쓰고, 읽고, 보고 살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게 국감을 위해서 쓰고 읽고 보고 살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감 중에 회고록 원고를 쓰다가 방송 카메라에 잡혔고요. 아이고, 네. 회고록이라고 하는 건 또 이제 총선을 겨냥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신의진 같은 당이죠. 신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설책을 읽고 있었고요. 아이고. 강석호 의원은 아파트 매물을 검색하고 있다가 또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야권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강계정 의원은 휴게실에서 TV 바둑 중계를 보다가 또 카메라에 잡혔고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풀어놓고 시청을 하는 모습이 잡혀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쉴 거 놀 거 다 하시면서 국감이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예. 자, 이 정책이 아니고요. 자신의 지역구 민원 챙기는 경우도 많았다는데 어떤 경우들입니까? 이게 민원을 챙겼으면 그나마 좀 낫다고 보는데요. 네. 재선을 위해서 구걸하는 모습까지도 좀 구걸하는 모습으로도 더 비춰서 빈축을 더 많이 샀습니다. 새정치연합 그 신하경 의원은 그 롯데가 건설 중인 골프장 공사 관련해서 롯데 총수를 불러놓고 네. 좀 그 통행 금지 등 그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해서 또 비난을 받았고요. 네. 이우현 새누리당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지역구죠. 경기 용인 쪽에 있는 그 민자도로 공사가 좀 원활히 추진해달라. 이렇게 국감과는 좀 상관없는 얘기를 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하, 지금 언급 주셨던 이 바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요. 이 한 명의 증인을 두고 상임위 간의 줄다리기가 아주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떼기는 사라졌지만 역시 돈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결국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이 질문 내용을 보면요. 네. 뭐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한국을 응원하겠냐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랬었죠. 롯데호텔 내부 인테리어를 뭐 한국식으로 바꾸면 뭐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발언 분위기를 흐트렸고요. 그 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경우가 좀 나왔던 건 그 의원들을 상대로 그 로비를 펼치고 있는 대관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65일 국회 주변에다가 그 숙소를 마련해 놓고 보좌관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의원들에게 로비를 직접 하는 그런 대관팀인데요. 네. 이 사람들의 활약이 결국 이런 이 정무위원회 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던 그 롯데그룹 회장의 발언 분위기, 그 질문 분위기 수위를 낮췄다고 해서요. 여의도 주변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크게 활약한 곳은 대관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내용도 잘못한 게 뭐 맞죠? 뭐 그러면 신 회장은 네 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전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돈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이 사무총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자, 이제 국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인데 새누리당의 김정은 정책위 의장이요. 국정감사 시정 요구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국감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 제도화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견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그 국감에서 지적된 것들이 그 정부가 시정하는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당근으로서 해결하기보다는 그 국회의원이 과연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굉장히 준비를 잘했느냐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감이라고 하는 건 정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설정하는 자세가 우선인데 이게 되지 않고 인센티브만 먼저 제기를 한다고 해서 좀 제대로 되겠나 지금 의문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왔어요. 증인 실명제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증인 문제가 하도 시끄럽다 보니까 그래 증인을 실명제로 하자. 그리고 의원 한 명당 신청할 수 있는 증인의 수를 제한하자. 이런 안도 나왔는데 요거 좀 내실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하십니까? 조금 내실은 좀 있겠다 보고요. 또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한 안이니까 하나의 방안으로 보는데요. 피감기관도 이번 국감 때는 역대 최대였지만은 그 증인으로 불러놓고 질문조차 안 하는 뭐 이런 관행이 좀 되풀이 됐고요. 기업 증인들도 가장 많았지만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건 일단 겁을 먼저 주고 선거 때 선거 자금이나 이런 것들 마련하기 위해서 뭐 후원금을 받거나 민원 청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제안이 굉장히 좀 좋은 제안인데 다만 증인으로 채택할 때 이유와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들도 좀 공개하자. 뭐 그래야 이 증인 채택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를 국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실효성을 가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무총장님 도대체 국정감사 왜 하는 거냐 이 무용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짧게 어떤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지 말씀 주십시오. 국정감사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정치권이 자정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국민들이 좀 정리해서 국정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좀 낼 필요가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소홀했던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시키겠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면 국감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중간평가 해봤고요. 2차 국감 남아있으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